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플러와 아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포플라 나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테고, 오른쪽에 이 아카시 이 꽃들, 그 향기롭고 우리 중요한 밀원이 되는, 우리에게 아카시아 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 나무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난 3월 5일 날 천리안 위성에서 보내온 이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자, 이 동해안 쪽에 이런 붉은 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바로 강릉 동해 지역과 울진 삼척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발생하는 고농도 에어로졸이 동해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사실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동해안 지역의 산림이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원래 우리나라는 화렵수림이 훨씬 많은 데 비해서 목재 활용 등의 이유로 숲각이라는 이름 아래 침엽수 중심의 식재가 그동안 이루어왔었던 대표적인 바로 이 식재 지역이 바로 이 동해안 일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소나무는 굉장히 불담이 좋아서, 즉 화력이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인화력이 워낙 강하고 그에 비해서 내화성이 워낙 약해서 산불에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산불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중요한 이런 목재뿐만 아니라 특히 땔감나무로서도 큰 역할을 했었던 이 소나무는 이 15세기 때에 비해서 점차 그 식재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세기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소나무 분포가 대단히 격감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것이 소나무가 땔감나무로서 대단히 화력이 좋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20세기에 오게 되면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이 서울 주변의 산림들에도 대단히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한 민둥산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길가의 미루나무들은 이렇게 좀 서 있는, 포플라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 전체가 이 북한산 일대가 이렇게 완전 민둥산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중요한 땔감나무가 중요한 이 취사라든지 난방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었던 당시의 생활 방식에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서울 무학재에 이런 땔감을 팔러 오는 나무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주변의 산을 황폐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울창한 산림을 이루게 된 것은 그동안 국가주도의 조림사업의 50년간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어릴 때 이 송충이 잡기 운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활동을 굉장히 징그러운 송충이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하셨던 훈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나무보다 이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산림 녹화에 큰 역할을 했었던 포플라나 아카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산림과장을 역임했었던 사이토 오토사쿠라고 하는 분은 일본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한반도의 속성수인 포플라와 아카시아를 도입을 해서 산림 녹화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목일 제정에도 공로가 많았고 패전 후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마쳤던 분이 바로 이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의 묘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가 소개했었던 바로 이런 속성수인 포플러와 이 아카시 나무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에 큰 일조를 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불러보셨었을 바로 동요가 이 흰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가구름이 걸려있네. 솔바람이 불려와서 걸쳐놓고 도망갔네요. 자,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미루나무라는 것은 미국에서 들어온 버드나무라는 얘기에서 미루나무가 된 것이죠. 아주 키 큰 나무가 특히 가로수로 이렇게 많이 세워져서 비포장에 먼지 나는 길로 이 버스를 타고 달려갈 때 그 옆에 쭉 일렬로 섰었던 나무가 바로 이 미루나무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우리나라의 버드나무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기에 도입이 되었었던 나무가 바로 이 은사시 나무로서 세계적인 경제 수종으로 꼽혔던 나무인데, 이 은사시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은사시 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산림 녹화에 처음 이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의 변종들이 새롭게 교잡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시나무와 미류나무 사이에서 나온 나무가 바로 이 현사시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시나무 이후에 은수원사시나무, 현사시나무 등이 이런 변종들이 나오면서 우리 녹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육종 학자였었던 이 현신구 박사의 성씨를 따서 현사시나무가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많게 되었던 것도 이 당시의 조림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꽃을 보면 완벽하게 이게 서로 다른 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왼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카시 나무가 되겠고요. 오른편이 바로 말 그대로 아카시아 나무가 꽃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주의 국화가 되어서 이 굉장히 향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껌선전에도 이렇게 제목으로 등장을 했었던 것으로, 호주 국가대표 이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이 이렇게 노란 색깔인 것도 이 호주의 국화인 아카시아의 꽃의 색깔을 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포플라와 아카시는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큰 공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카시 향이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대단히 꺼려하는 이런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나무로 이렇게 이 아카시가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또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소나무를 죽인 해친 나무로 이렇게 악명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고집스럽게 애국심에 넘쳐서 이런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쭉 실천해 왔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제가 일제 송진을 짜서 기름을 만들었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소나무들이 이렇게 큰 흠집을 내게 했었던 것을 또 빗대어서 결국 우리는 이 소나무를 지켜야 된다는 소나무 애국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애국가 가사 속에 등장하는 이런 소나무까지. 그런데 이 소나무는 좀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는 키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갈로탄이라는 화학 물질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결국 소나무 숲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무 주변에는 소나무만 있게 되는 이런 타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불쏘시개의 역할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인데 소나무만으로 이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큰 불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이런 취약한 소나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큰 산불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나무 숲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자연 상태에서의 혼합림이 결국 이러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점을 이번 동해 강릉 지역에서의 산불에서 우리가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조림에 큰 역할을 했었던 포플라와 아카시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